너무도 정신없이 뭔가가 진행이 되었어요. 퇴원날만 기다리던 우리에게 갑자기 혈변이랑 중환자실이라니. 옮겨진 엄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24시간 투석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식수술 후 응급실 이벤트가 수시로 일어난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퇴원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양손을 다 묶인 채 엄마는 무서워서 죽어도 가기 싫다던 중환자실에서 재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녁 때쯤 집으로 와서 씻고 쉬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숨이 차서 못 찍고 왔다. 월요일쯤에 다시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뭐 폐혈증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폐혈증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폐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폐혈증 이라는 것이 정말 목숨이 위험한 치사율이 높은 증상이란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정말 미친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언니랑 저는 다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고요. 머릿속에 진짜 온갖 시나리오가 다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불안함과 떨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상하고 두려운 그런 기운이 저희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전화를 했고 다시 밖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폐혈증 쇼크이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폐렴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 비장 쪽에 있는 내성균이 다 퍼진 건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엄마를 확인했는데 약 때문에 졸린 상태로 거의 반수면 상태였고 그새 손발이 퉁퉁 부어서 정말 사람 손 같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그냥 다 귀찮고 싫다고만 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다 묶여있는 아픈 상황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과 괴로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밤새 울었고 저는 처음으로 언니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간 엄마는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하고 응급 상황도 많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말로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겨우 숨을 불어넣고 2개의 승합기를 최대로 사용해서 겨우겨우 혈압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 왜 자꾸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 건지 괴로웠습니다. 이틀을 꼬박 세우고 맞이한 최악의 상황에 이미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지나온 모든 상황이 다 미안하고 후회만 됐습니다. 한숨 쉬고 귀찮은 거 티내고 아파해도 모른 척 누워있고 그래서 또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전에 이제 엄마가 부신 절제 수술할 때 그렇게 빌었던 소원을 또 다 잊었구나. 엄마가 살아서 수술장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빌었던 거 다 잊었구나.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토미에게 염치 없이 또 부탁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거기에 있는 조사님들과 친구들 모두 불러서 우리 엄마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의 원인을 알아야지 빨리 치료가 가능한데 주말이라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다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양쪽 폐에 물이 다 많이 차 있어서 왼쪽만 우선 바늘을 넣어서 물을 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콧줄이 식도와 위장을 넘어서 12지 장에 가 있는데 아마도 위장을 지나면서 구멍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거나 염증이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폐혈증이 일어난 것 같다는 추측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항생제를 듣지 않는 내성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장 쪽에 있는 그 균이 온몸에 돌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일단 CT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누워도 머릿속에는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손은 계속 떨리고 시간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침이 되고 10일 월요일 중환자실 면회를 들어갔습니다. 주치 선생님이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는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랑 아토미가 도와준 걸까요? 균이 모든 혈관을 돌고 있지는 않으며 아직은 폐혈증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3-4개의 항생제와 승합기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기대고 있었어요. 엄마는 말은 못하지만 주말에 비해서 의식은 훨씬 좋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소통을 했어요. 퉁퉁 붓고 진물이 난 팔이 아프고 춥다고
퉁퉁 붓고 직물이 난 팔이 아프고 춥다고 하더라고요. 팔에 잡은 정맥관 부분이 직물이 나서 오늘 뺄 예정이었고 목 쪽으로 정맥관을 다시 잡는 시술 동의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하러 다시 들어갔고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오늘도 못 찍었다고 해요. 조영제가 잘 들어가질 않으며 혈압이 확 오른다. 촬영 때문에 눕히면 너무 숨차하고 몸부림치면서 비협조적이라서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머리를 수평으로 낮추면은 조금도 못 참아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촬영이 불가능했어요. 30분 정도 후에 다시 목쪽 정맥관으로 조영제를 넣기로 하고 이 검사를 꼭 해야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얼른 중환자실에서 나가자고 달래고 겨우겨우 촬영에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나왔는데 얼굴에 핏줄이 다 서고 빨개져서 나왔더라고요.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을지. 함께 이렇게 동행한 중환자실 선생님은 답답해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약간 폐소공포증 정도라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CT 촬영 이날 자꾸자꾸 늦어져서 다른 검사들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중환자실 주치의 선생님은 CT 결과는 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도 그대로 고여있다고 하면서 이식 환자라서 면역이 약하니 위장 구멍은 수술이 아닌 힐링을 기다리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2개를 사용하던 승합기 하나는 뗐고 심장은 괜찮으며 신장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폐혈증 쇼크 상태이고요. 양쪽 폐에 물도 많이 차 있어서 다음날 우측 폐에 배액관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11일 아주 위험한 상황은 넘겼고 승합기도 뗐습니다. 며칠 동안 진짜 지옥 문턱 앞에 앉아서 울기만 한 시간이 꿈 같았어요. 어떤 게 현실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인실에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내려온 거라서 이중병실을 사용을 하고 동의를 하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을 빼라고 간호과장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몇 달째 저희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짐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이거를 막 언니는 몇 시간에 걸쳐서 짐 정리를 하고 빼야 됐어요. 이중병실 사용 동의를 물어볼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안 된다고 빼라고 그러니까 장기 환자 보호자로서는 좀 당황스럽다고요. 된다 그랬다 안 됐다 하니까 어쨌든 저희는 다행히 집이 멀지가 않아서 중환자실 락커에다 못 넣은 짐은 차에 실어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전화통화를 시켜줬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밤새 울면서 종교도 없는 제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막 대사 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식받은 신장이 기능을 하지 않아서 막 펑펑 울었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 살아야지.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다시 계속 투석을 해야 하지만 엄마 얼굴을 계속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으니까요. 12일 엄마는 51병동 2인실로 옮겼습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고 입안에도 궤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없던 가래도 생겨서 밤새 가래 때문에 잠을 못 잤고 석션하는 건 너무 아파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가래 호흡기 치료기인 그 네뷸라이저를 하루에 4번을 하게 되었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폐혈증은 좋아지고 있으며 아주 위험한 시기는 지나서 올라온 거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신장을 포기하라고 말을 해서 엄마는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일단 우리는 이게 오래 걸리는 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식받은 신장 기능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고 아주 조금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은 꼭 열이 올라서 균 검사를 했어요. 몸에 어떤 균들이 있는 거죠. 엄마를 하루도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엄청 추워하면은 열이 꼭 오르고 해열진 통제를 맞으면 나중에 막 더워지는데 그러면 열이 내리는 중이더라고요. 우측과 좌측 폐의 관, 비장 쪽의 관 이렇게 총 3개의 관이 있는데 각각 다 균이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관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균이 자라기가 쉬워서 되도록 빨리 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숨이 계속 차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물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고열과 가래 그리고 다리 통증까지 정말 곤히 잠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컨디션이 조금 나은 날에는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도 하고 먼저 좀 앉아있고 싶다고 말도 하고는 했습니다. 아직은 폐혈증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고 균 때문에 굉장히 센 항생제를 몇 개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일 센 항생제를 3개, 4개씩 사용해도 되는 건지 몸이 버텨줄지 그마저도 내성이 생기면 어떨지 매일매일이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